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선을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의 말이나 행동, 혹은 무심코 던진 농담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모욕감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정신적인 평화가 타인의 무례함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거나 훼손된 적은 없었나요?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렇다고 느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관계와 감정을 재정립하고 당신 자신을 보호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의 유지를 위해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고 타인의 무례함을 묵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과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타인의 불편함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도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며 반응이 없을 경우 더 깊숙이 침범하려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선을 모르고 무심코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무심코 선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때로는 자신이 무례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악하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미치는 불쾌감과 상처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 넘는 행동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넘어 직장이나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선 넘는 행위에 대해 모욕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당신의 불쾌감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이성적인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의 발언은 저에게 매우 불쾌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 혹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비로소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우회적인 비판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뿐이며 오히려 당신의 경계를 더욱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강력한 거부의 의사표현이자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단호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만만한 상대로 보이지 않기 위한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황적으로 자신을 약자라고 판단하거나 당신이 친절하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임을 파악한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친절은 만만함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이 만만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당신의 확고한 경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공적인 상황, 예를 들어 직장과 같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서는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오직 업무와 관련된 소통에만 집중함으로써 사적인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업무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 외적인 대화나 요청에는 정중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종류의 언행이 당신의 선을 넘는 행위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타인에게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과 감정의 평화를 지키는 견고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 울타리가 견고하고 명확할수록 타인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타인에게도 당신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모든 상황에 동일한 대처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의 깊이, 상황의 심각성, 상대방의 성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저항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되 언제나 당신의 원칙과 경계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연함은 포기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은 종종 나르시시즘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중요성만을 과장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심리적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강해질수록 외부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타인의 끊임없는 부탁에 짜증이 나거나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전혀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자신만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타인의 무리한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의무가 없으며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삶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 자신을 위한 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면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정리한 후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소모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정신 건강에 심각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심리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처 전략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선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감정적으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회사 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부서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으십시오.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와 소명 기회 제공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과 생산성, 그리고 윤리의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선 넘는 행동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폭력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당신은 온라인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고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당신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으로 인해 그 귀하고 소중한 빛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하며 당신의 평화는 지켜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